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지금 가장 크게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대량 해고, 또 임금체불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죠.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편법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출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이 두 명인데요. 소속 정당이 일단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당 소속이죠. 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직 의원, 크게 두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스타항공을 창업하고 난 뒤 또 19대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타항공은 코로나 위기 전에 이미 지난해부터 경영난이 심화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 매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원들 1,6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이 지금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규모인데 임금이 체불된 액수만 해도 250억이 넘고요. 고용보험금 5억 원조차 회사가 내지 않아서 정리해고 위기에 놓인 직원들이 이 고용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이스타항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녀에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이 회사를 증여했다.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상직 의원에게 국민과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해라.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직 의원 여기에 대해 본인은 헌납할 지분조차 없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기류도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노동 존중 기조와도 상당히 어긋나는 입장이죠. 이런 가운데 당 윤리감찰단 지금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평론가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도 윤리감찰단 조사와는 별개로 당에서 이스타항공의 특히나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더 사죄를 출연한다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거부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기조라고 하면은 구제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스타항공의 문제 때문에 당이 안아야 될 그런 부담은 둘째치고라도 실제로 우리 사회가 자기가 이제 회사를 갖다 꾸려서 그것을 경영을 하다가 그 경영에 대한 실패를 가졌을 때 특히나 그 경영을 갖다가 정말 이끌어갔던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묻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불공정이다라는 인식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한 그런 당내 인사를 갖다 감싸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면 가뜩이나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불공정의 화두에 갇혀서 민생 정책들을 갖다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서 특히나 네. 국민적인 어떤 분노를 빨리 잠재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특히 이스타항공이 뭔가 문제를 갖다 터 나갈 수 있으려면은 네. 이전 사주들의 책임들을 뭔가 확실하게 묻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면 정부나 이제 공적인 어떤 기금에 의해서 어떤 보증들이 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게 이제 인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하기에도 지금 사주의 이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냥 그야말로 배째다 이런 네. 식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면 어떤 면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9일에 전격적으로 김홍길 의원을
제명을 했습니다.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이 총선 때 재산 신고를 한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은 액수와 해당하는 재산이 좀 누락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나 해명이 없었다라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당에서 할 수 있는 뭐 최고의 중징계이기도 합니다. 제명인데 그런데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홍걸 의원이 개인 재산 차원이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변호사님? 그렇죠. 이게 분노 지점의 정도가 김홍걸 의원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분이 드러난 재산이 32평 아파트가 전부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놀랍고 그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거는 자녀가 20몇 살 때 이스타 홀딩스라는 자본금 3천만 원의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는 100억대 이스타항공 지분을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놀랐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백 명 근로자에 대해서 수백 명 노동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체불임금도 못 받고 정리해고 당할 판인데 5억 원 고용보험을 안 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전혀 정부에서도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 세 가지가 놀랐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다 쓰는 누구 것이냐고 이명박 전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물었잖아요. 지금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나는 지분을 포기했으니 법적인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체불임금이라든지 고용보험료 지급 자녀에 대한 승계 문제는 그 이전부터 진행이 돼 왔고 이제 와가지고는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드러나는데 나는 책임이 없다고 넘어가는 게 과연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넘어갈 사안인가 싶거든요. 근데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김홍걸 의원보다 더 강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법적으로는 더 뭐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요. 근데 이 당에서 할 수 있는 징계라는 거는 제명이 최고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명이 되는 만약에 제명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김홍걸 의원이랑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홍걸 의원 때 뭐라 그랬냐면은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명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조사위가 꾸려졌으면 물론 여기가 뭐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면 당에서 파악한 바는 이거고 어느 부분에서 조율이 안 됐고 이 부분은 밝혀내기가 곤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히 하면서 제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의원직 제명이라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통과가 쉽지는 않아요.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카드까지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책임, 일단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것까지 좀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민주당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제명했고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정의원 회계와 관련해 뭐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를 했습니다. 이상직 의원 아마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같은 분위기, 그 배경이 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 등등 지금 곤경에 처한 상황,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추미애 장관 아들은 이제 좀 정리돼가는 분위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나온 보도만으로 봤을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검찰에서도 뭐 그 전에 구두 승인이 있었다. 25일부터 휴가 관련해 23일 이후에 휴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좀 정리되는 분위기고 반전을 꾀할 필요는 있겠죠. 어디까지나 그건 법적인 문제고 공정의 문제는 그 불거질 수가 있는 거니까 같은 이렇게 군대를 마친 그 남성들 기준에서는 이게 형평에 맞지 않냐 이런 얘기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분위기 반전을 노린 선택일까? 사실 의도는 그럴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반전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명이라는 게 의원직은 유지하고 당에서만 멀어지는 건데 무소속으로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금으로 보좌관 몇 명씩 거느리고 차량 지원받고 이러는 것들은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분위기 반전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은 너무 당 전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올인하는 거는 나중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 반전은 조금 이따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이 민주당 자체에서 뭘 해가지고 분위기 반전이 되는 게 아니라 야당에서 불거진 문제 때문에 분위기 반전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야당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이 부분 벌써 전략적일까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죠. 박덕흠 의원, 저희가 잠시 후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창현 의원이 있습니다. 삼성과 관련해 불법 승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입니다만 지난번 총선 때 재산 신고를 고의 누락했다, 허위 신고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3명에 대한 제명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평론가님? 그 의도라고 하는 거를 갖다 따지기 전에 네. 그 이제 의도적으로만 보는 정치적 의도적으로만 보는 시각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님께서 저는 잘 정리해 주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진중권 씨 등등이 이렇게 김홍걸 의원이 제명당하고 이상직 의원이 제명 위기에 있고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상상이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충분히 죄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그 잘못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희생양으로 삼으면 그 역풍이 네. 안 붑니까? 요즘 세상이 뭐 이렇게 정보를 갖다 차등적으로 누구한테 주고 말고 이럴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민주주의적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두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 무슨 중세시대의 환상에 빠져서 음모론을 갖다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의도니 뭐니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순리잖아요. 순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가 자기 재산 사실상 감췄잖아요. 국민의 자기의 어떤 모습들을 갖다 감추면서 국회의원직을 네.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국민만 속인 게 아니라 당원 동지들도 다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조수진 의원도 제명해야죠. 우리한테 공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할 자격을 갖다 논한다면 야당에서 그렇게 여당에게 공격한다면 본인들도 그렇게 깨끗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파도 계속 뭐가 나온다라고 얘기될 정도로 지금은 일부에서는 또 사적인 어떤 녹취록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1조 원대가 얘기되더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정확한 사실은 전부 이 의혹들을 검찰 등등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와서 정면 돌파를 한답시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공개 입찰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애초에 지금 나온 자료들이라든가 의혹이 된 것이 뭐냐면 국토위에서 피감기관을 세칭, 까서 자신의 아들의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을 선택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입찰 전에 기준을 세우는 문제예요. 그 기준을 세우는 위치에 네.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공개 입찰을 다 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다면 네.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이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제명이 설사 꼬리 자르기라고 해도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게 맞는 거죠. 자신들이 공격했던 것을 보십시오.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정부를 강력하게 감시할 수 있는 두 가지 네. 사례 중에서 하나를 추미애 까는 걸로 모든 걸 끝내버린 그런 당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이들을 막고 이들을 갖다 보호한다면 그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런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순리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순리대로 제명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벌어져야 할 일들, 사실은 기왕에 걸러졌어야 할 일들이 지금 이제서 다시 한번 좀 바로 잡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